아버지는 30대 초반 서울 반포의 허허벌판에 분양 광고판이 세워질 때 그 앞에 서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강변 모래밭과 작은 판잣집이 뒤섞인 변두리 같은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미래가 보였다. 여긴 언젠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거야. 그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손이 터져 피가 날 정도로 막노동을 뛰며 돈을 모았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당신이 오를 거야라며 응원해 주었다. 몇 년 뒤 그들의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었다. 마침내 반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것이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생, 아내와 함께한 노력, 자식들을 키워낸 둥지였다. 아버지는 늘 자랑스레 말했다. 이 집만 있으면 너희는 어디 가서도 굶지 않는다. 자식들도 어린 시절 그 집이 부끄럽지 않았다. 친구들을 데려와도 자랑할 만했다. 그 시절 아버지의 눈빛은 늘 강했고 가족은 그 힘에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아버지가 자랑하던 그 집은 어느새 짐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 대신 고요와 쓸쓸함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그때는 몰랐다. 언젠가 자신이 쫓겨나는 처지로 전락할 줄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반포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단지 돈으로만 보게 될 줄은. 아버지는 홀로 방에 앉아 젊은 날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저 집만은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들어온 날 며느리는 일부러 거실에 화려한 꽃을 장식해 두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편히 지내세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고 아버지는 마음이 놓였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게임해요. 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쓸쓸했던 반포 아파트를 떠나며 느낀 허전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도 정겨웠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옛날엔 너희 엄마랑 이렇게 둘러앉아 먹는 게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랑 함께 하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새로 배정받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비록 집은 작았지만 가족의 온기가 있으니 살만하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잘 됐다며 안심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는 이미 피로와 불만이 숨어 있었다.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 뒤에는 자기 공간을 빼앗겼다는 불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아버지의 꿈속엔 반포 아파트가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집이 돌아와 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른거렸다. 며칠 뒤 저녁 아버지는 산책을 다녀오다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며느리의 낮게 깔린 말투가 흘러나왔다. 여보, 솔직히 힘들어. 아버님 모시는 거 내 생활도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한숨 섞여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잖아. 그때 손자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엄마, 나 방 갖고 싶어.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다.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순간 숨이 막혀 발걸음이 굳었다. 자신이 짐짝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차올랐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인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날 내쫓고 싶어 한다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오랜 세월 지켜온 가족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새벽녘이 되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고 창밖은 이미 희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 붉게 맺힌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어제 못 주무셨어요? 라며 걱정스레 물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 없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무언가 꿈틀대고 있었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 쫓아내? 그날 낮 아버지는 은행을 찾았다. 낡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고객님, 반포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게 맞으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래 고민했소. 직원은 신중히 확인하며 여러 번 물었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단단했다. 몇 시간 뒤 아파트 매각 계약이 성사되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버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은행에서 나온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했다. 아버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일뿐이었다. 아버지는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작은 사진첩만 챙겼다. 그 사진첩 속엔 아내와 함께한 젊은 날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공항 대합실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 정말 떠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탑승 게이트에서 안내방송이 울리자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자유다.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창밖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은 그에게 여행이냐? 고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입니다.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다. 평생 뒷전이던 자신이 드디어 자기 삶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눈을 감으니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함께 가려던 그 길을 나 혼자라도 걷게 됐어.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벅찬 기대가 솟구쳤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버지는 파리 공항의 인파에 압도당했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속에서도 그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곧장 에펠탑이 있는 광장으로 향했다. 철제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장면에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다. 여보, 여기야.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다던 곳. 사진첩을 꺼내 아내 사진 옆에 에펠탑을 비춰보았다.
주변 관광객들은 335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딘가 쓸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했다. 카페에 앉아 크루아상을 베어 물며 그는 중얼거렸다. 맛있네, 당신이랑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 여행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며칠 뒤 아버지는 로마에 도착했다. 콜로세움 앞에 서자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본 다큐멘터리 장면이 떠올랐다. 언젠가 저기 꼭 가보자.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고대 원형 경기장을 거닐며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함성, 전투, 피비린내가 상상 속에 되살아났다. 우리 인생도 전쟁 같았지. 하지만 끝내 이겼잖아. 벽돌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뚝 떨어졌다. 현지 가이드가 괜찮으세요?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엔 작은 광장에서 길거리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선율은 마치 아내가 곁에서 속삭이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들었다. 그 순간 외로움보다는 감사가 가슴을 채웠다. 여보, 내가 내 곁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한편 서울에서는 큰아들이 아파트 문제로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고객님,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확인한 순간 그는 절망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집이었는데.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럼 이제 우리 뭐해요? 우리 계획은 다 물거품이잖아. 손자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엔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다. 당신이 아버님한테 잘하라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뭐라고? 나만 탓해? 당신도 아버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줬잖아. 분노와 불안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아들은 멍하니 앉아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덤덤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아파트 매각 소식은 순식간에 형제들에게 퍼졌다. 둘째 아들은 전화를 걸어 고함쳤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반포 아파트를 왜 파셨어?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신 거야. 셋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아버지야.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지. 그러나 대화는 곧 서로의 불만으로 변질되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몫은 없는 거야? 형제들 사이엔 돈 이야기가 오가며 갈등이 깊어졌다. 어릴 적 서로 의지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탐욕만이 남았다. 아버지의 선택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불씨였다. 며칠 뒤 큰아들의 집에 유럽에서 온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앞면엔 파리의 에펠탑이, 뒷면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와 함께 오고 싶던 곳, 이제야 내가 걷는다. 내 집은 내 손으로 지켰다. 너희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 속엔 아버지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엽서를 읽은 순간 큰아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은 모두 침묵 속에서 각자의 죄책감과 불안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차창 너머 펼쳐진 설산은 숨이 멎을 듯 장엄했다.
그는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여보, 이 공기 내가 참 좋아했을 텐데. 작은 산장에 묵으며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거닐었다. 길가에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개가 뛰놀았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자를 떠올렸다. 내 손자도 저렇게 뛰어놀 나이인데 할아버지를 짐이라고 여겼지. 가슴이 시렸지만 풍경이 슬픔을 조금 덮어주었다. 저녁엔 산장에서 뜨끈한 수프를 먹으며 벽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눈 덮인 설악산을 함께 올랐던 기억이었다. 그때 아내는 다음엔 외국 설산에도 가보자고 말했었다. 그 약속을 이제야 혼자 지키고 있는 셈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 나 아직 살아있소. 이렇게라도 살아있소.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로마의 작은 광장에서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행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버지는 놀라 웃으며 그래요. 여행 중이오라고 대답했다. 젊은이는 혼자 여행 중이라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회사에 치이며 살다가 도망치듯 여행을 왔다고 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나이에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지. 내 삶은 없었다네. 그런데 지금 와서야 내 인생을 찾으려 하네.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후회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아니지. 다만 조금 더 나를 사랑할 걸 그랬어. 그 말에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고 젊은이는 정말 감사하다며 떠났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서울에서는 아버지의 선택을 두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둘째는 화를 내며 말했다. 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버지 모셨는데 이게 뭐야? 셋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모셨다고? 누가 모셨어? 다 형 집에서 일어난 일 아니야? 큰아들은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날 그렇게 들으셨을 줄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괜한 말을 했어.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분위기는 삭막했고 결국 형제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등을 돌렸다. 손자는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언제 쫓아내? 라는 말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대신 모두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가족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다. 가우디의 건축물 앞에 서자 그 기묘한 곡선과 빛의 향연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십 년 동안 틀에 박힌 삶을 살았던 그에게 자유로운 건축물은 충격처럼 다가왔다. 내 인생도 이렇게 조금은 자유로웠다면. 그는 속으로 웃었다. 시장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고 거리 공연을 구경했다. 현지인들과 어눌한 영어로 대화하며 웃음도 터졌다. 잠시나마 그는 자신이 노인이 아니라 다시 젊은이가 된 것 같았다. 밤에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설레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다. 형제들이 다시 모여 큰아들을 추궁했다. 형,
솔직히 아버지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결심하실 줄은. 형제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더는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거란 사실이 두려웠다. 대화는 결국 욕설과 비난으로 번졌다. 결국 각자 흩어졌고 남은 건 깊은 불신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곤돌라에 몸을 싣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운하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물결 위로 반짝이는 불빛은 마치 꿈속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 우리 같이 베네치아 가자고 했잖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늦었지만 나 지금 여기 있어. 곤돌라 뱃사공이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자 아버지는 그 선율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아내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듯 따뜻했다. 한국에선 아버지가 곧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형제들은 다시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해야 해?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잖아. 큰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한 말 다 들으셨어. 모두가 침묵했다. 그제야 며느리도 울먹이며 고백했다. 그날 내가 경솔했어. 정말 미안해. 손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오시면 뭐라고 해야 하지.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걸어 나왔다. 자식들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왔구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깊은 거리감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모두가 침묵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가슴이 무거웠다. 도착한 집에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겠다.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내 남은 삶은 내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짐이라 말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내 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없음을. 편지에는 분노 대신 담담한 슬픔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다. 그것만 기억해다오. 편지를 읽은 순간 자식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다시 반포동을 찾았다. 이미 팔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낯선 가족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여긴 내 집이 아니지. 하지만 내 인생은 아직 내 거야.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떠났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길 위에서 아버지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그는 늦게나마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묻는다. 과연 누가 진짜 반포 아파트의 주인이었는지.